제가 요즘에 대안적인 어떤 수학 교육에 대한 모임들을 추구하고 있고 그런 이제 뭐 연구들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수학이 약간 아이들의 눈높이에 좀 안 맞고 특성이 안 맞아요. 예. 그리고 아이들은 어찌 보면은 그 총체적이죠, 전인적인데 이 수학 교육에서는 그 수학만 보니까 좀 밸런스가 안 맞는 측면들이 꽤 존재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그럼 수학을 아이들에게 접근시킬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시킬 것이냐 이런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되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보고 남들과는 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많은 사람을 만나서 나누고 열정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전파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죠. 제가 보는 수학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수학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 그러니까 수 이전의 대상, 그 대상이 갖는 어떤 특성을 수학적으로 표현해야 된다. 근데 그 활동이 거의 지금 제거돼 있고 거의 하지 않고 있죠. 대신에 계속 숫자를 가지고 뭔가 연산을 시키는데 그게 굉장히 기계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탈피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얘기냐면 어, 이게 뭐 이거 있죠, 이거. 펜이에요. 펜 일단 펜이라고 합시다. 이 펜이 있고 얘는 이제 보드 마커가 있어요. 이런 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래? 예, 이 숫자라는 거는 어떤 대상보다 훨씬 더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제가 그려주고 이렇게 제시하면 어떤 게 크니? 이러면 아이들이 초등 1학년 아이들도 그렇고 그 이전에 들어가기 이전의 아이들도 그렇고 어떤 게 크니? 이러면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이거 선택합니다. 어떤 게 많니? 이래도 이걸 선택해요. 그거는 어찌 보면은 이제 양감은 충분히 갖고 있어요. 모든 동물들도 많다, 적다, 부족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데 숫자라는 거는 이런 길이라기보다는 간격이라든지 위치라든지 크기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개수를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건 굉장히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추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큰 사과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작은 사과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떤 게 크니 하면 두 개 합쳐도 하나보다 크지 않다 생각할 수 있죠. 어떤 게 많니 이래도 많다라는 개념도 수라는 것만이 꼭 많냐? 그렇잖아. 양을 따져볼 때는. 네. 그러면 이게 더 많다고 얘기하는 것이 어린아이한테는 자연스러워요. 그게 왜냐하면 수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이에요. 추상이라는 거는 뽑을 추자죠. 뽑아내는 거고 상은 모양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모양을 뽑아낸다라는 거는 서로 특수한 아주 유니크한 어떤 것들은 다 없애는 거예요. 뽑아서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동질적이고 그러니까 아주 본질적인 것만 남기는 것이죠. 수는 정말 더 너무너무 추상화해가지고 모양이 아예 없어요. 개수라는 어떤 개념만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수만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는 연산을 하는 거는 아이들에게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반면에 대상을 가지고 표현해 주는 거는 오히려 더 쉬워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보드마카예요. 보드마카라고 합시다. 아이들이 안다고 생각하고 이 보드마카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니 보드마카 하나를 1보 하면 돼요. 영어를 하면 1B. 왜 그런 거 아니? 수학은 아주 단순함을 추구해요. 정말로. 수학적으로 4분의 2하고 이거 2분의 1로 안 하면 이거 틀렸다고 하죠. 왜? 정리가 안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리한다는 거는 영어로 뭐냐면 simplify예요. 간단히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정리하는 거예요. 심플을 추구하는 거는 수학에서의 기본이죠. 마인드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보드 마커를 전체를 쓴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드 마커가 두 개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표현하죠? 보드 마커 두 개. 말로는 그래요. 수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이, 보. 영어를 모르면 그냥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돼요. 보드마카 두 개라는 뜻으로 얘기하자라는 것이죠. 우리말하고는 조금 안 맞지만 표현을 그렇게 수학적인 표현이 이렇게 한다라는 게 어색하진 않아요. 이거는 보드마카가 두 개라는 뜻이
있는 거죠. 영어를 알면 영어로 그냥 직접적으로 해줘도 돼요. 초등학교 3학년 이상에서는 EB. 그래서 이거는 B 더하기 B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은 서양에서 온 거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to be 하면 B가 두 개라는 뜻을 언어적으로 갖고 있어요. 느낌을. 근데 우리는 안 갖고 있어요. 우리가 어순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B가 B 더하기 B가 2B라는 사실을 모르는 중학생들도 꽤 있습니다. 어렵다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기까지는. 그 3 곱하기 5가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3, 5이기 때문에 5가 3개란 뜻이에요. 3F라면 애플이 3개란 뜻처럼.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진 않지만 어쨌건 이런 언어적인 느낌을 갖고 있죠. 우리하고 거꾸로. 근데 우리도 어쨌건 수학을 한다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연습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2 더하기 1보다 더 중요해요. 2 더하기 1보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표현하면서 익힐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보드마커가 이렇게 2개의 보드마커가 있었어요. 보드마커 2개. 그래서 2보죠. 거기다 또 하나가 이렇게 하나 들어왔어요. 3개가 되겠죠. 보드마커 하나가 더 들어오면 3보가 된다는 거는 당연히 표현과 개수, 연산을 같이 할 수 있어요. 너무 쉽죠. 보이니까. 그래서 늘 2개 있어요. 거기서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이게 수학적인 표현을 하면 플러스란 말이에요. 더하기. 플러스라기보다는 더하기라는 뜻인데, 더하기라는 뜻은 어떤 공간에 2개가 있는데 이제 하나가 들어왔을 때 이게 에디션이에요. 플러스예요. 아니, 더하기예요. 근데 플러스는 어떤 의미냐? 플러스는 언어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게 플러스. 이건 more란 뜻이죠. 마이너스는 less than, more than. 그래서 마이너스 3은 3 작다는 뜻이에요. 없죠. 뭐가 앞에. 여기에 만약에 5가 있으면 5보다 3 작다. 5보다 3 작다. 아무것도 없으면 안 보이죠. 0이었어요. 사실은 0. 어떤 기준이 되면 0. 0보다 3 작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2-3은 2보다 3 작다. 이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수학에서는 이렇게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하지만 실제 아이들이 이것이 정말 그러는지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인식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서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 순서는. 예를 들면 아침에 2도였다가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3도 떨어진 현상이고, 얘는 마이너스 3도에서 점점 뜨거워져서 점점 날씨가 푸근해져가지고 2도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죠. 사실 현상에서는. 근데 수학에서는 수만 있다 보면은 결과는 같은 거예요. 과정은 달라도, 해석은 달라도. 이런 것들이 이제 수학적 감각인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단위 환산이든 동료항이든 아이들이 예를 들면 중학교 때 2루트이지 않습니까? 모르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루트가 2개에서 2루트였는데 그 사실을 몰라요. 단위 환산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나오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이건 하나의 예인데 이 보드마커 3개의 보드마커가 있어요? 3개가 아니고 처음에 2개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해봐라. 그러면 이제 이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이렇게 그러면 플러스 애드 했죠? 플러스 B가 됐죠? 거기에 펜이 하나 더 추가됐어요. 그러면 플러스 펜, 1펜 이렇게 이름 이제 뺀다고 얘기를 해주면 쉽게 이해해요. 이것이에요. 이거를 이제 더 간단하게 정리해봐라. 더 간단하게 정리해봐라. 그러면 3B가 되는 거죠. 얘는 정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리한다고 할 때는 같은 것을 모아놓는 거거든요. 책은 책끼리, 연필은 연필끼리, 신발은 신발끼리. 정리가 안 된 거는 신발하고 막 연필하고 같이 논다든지 모아놓는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이거는 정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P는 더 이상 더할 수가 없다. 더할 수가 없죠. 물론 이거를 이제
더한다는 개념도 굉장히 달라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면 더할 수가 없는 거고, 이게 만약에 길이면 이 b예요. 얘도 b예요. 2b예요. 이렇게 하면 2b에다가 p를 더한 거예요. 네,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해봐라. 2b 플러스 p, 2b 플러스 p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아이들이 쉽게 할 수 있어요. 더한다는 것은 길이는 이렇게 하면 더해진 거 아니고요. 더한다는 것은 끝과 끝을 연결시키는 거죠. 끝과 끝을 연결시키는 게 기하학적으로는 더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한다는 뜻도 굉장히 사실 의미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게 끝이냐, 이게 끝이냐. 근데 동일하게 더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뭔가 그러니까 통할 수 있는 단위를, 통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을 만들면 돼요. 예를 들면 이 키가 하나, 두 개. 보드마카는 예를 들면 1B는 2키하고 같아요. 2키라고 해요. 키가 두 개라는 건 아이들한테 가르쳐주면. 그 다음에 하나의 펜은 키가 3개. 펜은 1펜은 3K. 이러면 이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2B는 어떻게 되겠어요? 2B는 B 더하기 B니까 2K 더하기 2K 더하기 P도 3K. 그래서 합치면 7K 된다는 거죠. K로 바꾸면 얼마든지 통한다라는 거예요. 통한다. 이게 사실 이제 단위 환산 문제가 서로 다른 단위는 동일한 어떤 단위로 바꿔줘서 통하게 만드는 것이죠. 통분한다 할 때 다 마찬가지. 통할 수 있도록 나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든 연산을 한다. 그러면 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습을 하면 이게 어렵냐 하면 전혀 안 어렵습니다. 제가 애들한테 적용해본 바로는 오히려 물리적 대상을 가지고 표현해주고 그게 이렇게만 봐도 키가 3개구나. 여기다가 2키를 하면 5키가 되는구나.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대상이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다. 변환할 수 있다. 이게 변수거든요. 뭐 상수이면서도 변수인데 이런 개념들을 지금 교육체계에서는 아이들이 거의 갖고 있질 않아요. 문자만 나와도 거기에 수가 들어간다. 변하는 수다.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대상을 가지고 자꾸 연습을 하고 표현을 해보면 아이들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리고 이제 수학의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최소 공배수를 배우죠. 예를 들면 3과 4의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를 어떻게 풀어요? 곱하러 가죠. 그냥 이렇게 서로 소유했을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가지고 뭐 이상한 이제 공식들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길이가 있고 이런 길이가 있어요. 수학은 수 이전에 어떤 양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라. 이거 구하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주어지면. 그러면 최소 공배수의 개념을 아는 거예요?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수가 없으면은 못 구하는 거예요. 그냥 공식을 대입할 수가 없으니까. 얘가 지금 서로 소인지 아닌지 그것도 잘 판별이 안 되죠. 당연히 배수의 개념을 알면 당연히 구하는 거예요. 이거. 배수라는 거는 계속 반복해서 더하는 거잖아요. 기하학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연결시키는 거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디가 최소 공배수예요? 이만한 길이가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예요. 서로를 배수를 했을 때 일치하는 지점 있죠. 그것이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거든요. 수에 매몰되어 있으면 이런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실제 세계에는 모든 양과 관계 이런 것들이에요. 그거를 거꾸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없이 이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이런 걸로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의미 전달이 그 아이들이 최소 공배수를 안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일부를 아는 것이지 전부를 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실제로 수학사에서 보면은 숫자로 된 어떤 수학이 아니거든요. 유클리드 원론만 봐도 거의 다 양에 대한 얘기예요. 길이와 면적과. 그리고 숫자 자체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까처럼 이런 방식의 이제 최소 공배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서로 이 B도 마찬가지예요. B를
이것과 이거의 비를 표현해라. 비라는 거는 견주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를 기준으로 얘를 봤을 때 길이를 표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예. 숫자가 있는 건 이것과 이거의 비를 표현하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 유클리드 원론이라든지 수학을 시작할 때는 이런 것들이 더 있었지 어떤 수로 된 것이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지금 대안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수학 그리고 실제로 그 수 이전의 어떤 대상 이런 대상이 있었겠죠. 이걸 더 단순화시키고 어떤 추상화시키면 길이만 보면 이렇게 그려낼 수 있는 거예요. 대상을 갖고 충분히 연구를 하고 교구를 많이 만들고 저는 이제 머릿속에 어마어마한 교구들이 막 생각나고 있어서 아이들에게 빨리 이제 선보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이걸 적용하는 방법들을 나누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교구를 가지고 대상과 그 교구 또 수학적인 표현 조금 더 추상화시킨 거예요. 더 추상화시키면 수예요. 근데 너무 추상화시킨 수만 가지고 있으니까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적 감각, 수적 감각이 생길래 생길 수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수학을 하는 즐거움도. 자연상을 보고 수학적으로 표현해야지 이런 느낌도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과학을 하겠어요? 우리가 저는 그래요. 수학을 해야 되고 수학을 가르치고 배우고 이런 이유는 무엇이냐? 교과서 집필하신 분들은 수학자죠. 수학자를 만들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거의 수학자가 될 사람들은 뭐 1%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과학을 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과학적 생각. 세상을 표현할 수 있고 과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려면 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성, 과학적 사고방식, 세상을 데이터와 어떤 수학적인,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고 표현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려고 수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대상을 해석할 수 있는, 대상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어렸을 때부터 심어주면 수학이 쉽습니다. 저는 제가 보고 있는 초등수학이나 중고등수학도 대부분은 그냥 수로만 된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대상을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그걸 조금 더 추상화시켜서 기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이제 같이 해보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재밌을 수도 있고 좀 적용 자체는 연구하는 거는 재밌을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아이들에게 적용하는 거는 혼자서는 못해요. 아이들마다 다 특성이 다를 수도 있고 이 아이에게는 이런 방식의 어떤 설명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면 다른 길을 모색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교육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냥 너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지금은 좀 이해 못하면 두고 가지 않습니까? 두고 떠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포자가 많이 생기는 것이죠. 아이들은 양에 대한 감각 그런 것들은 타고나게 가지고 있어요. 어찌 보면 모든 생명체가. 근데 이제 잘못된 방식, 너무 추상화되고 아이들에게 맞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를 하니까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같이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